2021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자세하게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권역별로 한번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역별 매매 지수를 살펴봤을 때 2020년 아파트 매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그리고 또 광역시, 세종이 강세를 이끌어갔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를 이어갔는데 아마 2021년도에도 이러한 양극화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시장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 물량 소화력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원, 경남, 또 경북,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량 소화력이 다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수급시장도 잘 물량이 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거래량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양시장이 호황세다 보니까 매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하지만 전세 대출에 대한 강화라든지 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전세 거래량도 상당히 급감했는데요. 이러한 전세 풍비 현상 또 전세 대란은 아마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청약 시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9년도 1순위가 평균 경쟁률이 전국 따져봤을 때 한 15대 1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28대 1의 청약 과열 현상을 많이 빚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도시 중에 하나가 2020년에 울산 그리고 또 부산, 세종 같은 경우가 또 인천까지 해서 청약 시장이 상당히 과열이 됐었고요. 아마 수도권과 광역시의 청약 시장의 과열 또 집중 현상은 2021년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양 경기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도권, 세종시 또 광역시가 2020년도에도 좋았고요. 2021년도에도 꾸준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입주 시장 자체를 좀 살펴봤는데 입주 시장의 불안 요소가 2020년도에 좀 증가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으로 인해 갖고 2021년도에는 아마 입주 시장은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권역별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 지표를 일단 종합을 해봤을 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또 경기, 세종,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유망 지역, 일단은 전 지역이 유망 지역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망 지역을 꼽자면은 마포, 또 성북, 강남, 강동, 동작, 서초, 송파, 양천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 상당히 전 지역이 올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관심을 받았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 또 남동구, 부평구, 서구를 중심으로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덕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 지역이 거의 유망 지역입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예정 물량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좀 관심 가질 만한 물건이 좀 없어서 그렇고요. 그 외 지역,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지역이 거의 대부분 지역이 유망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가장 유망 지역, 늘 유망 지역이었죠. 수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KTX 역세권 개발이 기대되고 있는 서구라든지 또 달서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물량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물량 과잉에 대한 좀 유의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부산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바로 인접구죠. 수영구, 또 연제구, 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유망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부분들은 그 지표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전망을 해본 거고요. 실제 부동산 거래와는 다소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지표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이들 지역이 2021년도에 좀 유망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역별이 아니라 상품별로 한번 2021년도에는 어떨까 한번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도 축소시켰고요. 또 각종 세금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다양한 안정화 정책을 내세우긴 했는데 규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장은 이러한 정책의 흐름을 완전히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었죠. 그러다 보니 2020년 주택시장은 거의 호황세였고요. 2021년도에도
아마 이러한 호황세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입니다. 사실 뭐 아파트 규제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좀 얻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게 오피스텔인데, 그럴 것 같아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인터넷 청약에 대한 의무화라든지, 또 조정지역 내 100실 이상에 대해서는 뭐 전매 제한을 강화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 이후에 공급이 또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연평균 14만 호의 분양 및 입주로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 매매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도 낮아지게 되다 보니까 오피스텔 시장은 뭐 올 한 해 좀 상당히 좀 고전을 한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당분간 뭐 확 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크지 않은 그러한 상품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입니다. 2020년 상반기 상가 매매가 전년 대비했을 때 약 한 22% 정도가 빠졌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상가의 온라인 매출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오프라인 상가 시장은 거의 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하락세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대출 규제, 또 과세 증가, 또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또 발표가 되면서 상가 시장에 대한 좀 소비자들의 외면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공실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 수익률도 하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상가 시장 상당히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품 자체가 전매 제한도 없죠, 또 청약 제한도 없죠, 거기다가 뭐 주택수에도 뭐 적용이 되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피해간 상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에 좀 이슈가 된 분양단지들이 여러 단지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이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정비사업은 총 1,700구역에서 하나가 빠진 1,699구역입니다. 그중에 서울이 가장 많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사람들이 정말 워낙에 정비사업 자체가 도심 내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입지가 워낙 좋고, 그리고 또 일군 브랜드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상품성도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는 사업장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강화라든지 조합원에 대한 분양 자격 제한 강화라든지, 또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징수라든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많이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제대로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게 그러한 좀 리스크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뭐 2기 신도시와 또 공공택지가 거의 만료가 된 상태고요. 또 3기 신도시는 아직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마 향후에 주택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신규 공급은 아마 정비사업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마 정비사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또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만 쭉 정리를 해본다면은 주택시장은 뭐 여전히 저희는 뭐 A등급을 주고 싶습니다. 뭐 규제가 여전히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역별로 양극화는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도 많고 또 규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한 B등급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성만 강화가 되고 입지만 좋아진다면 충분히 아파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언제 진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시장의 성패가 좌우되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저희는 아마 C등급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지금까지는 거의 뭐 A등급이었지만 규제가 본격화된다면 아마 C등급으로 시장의 수요는 급격히 이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입지도 워낙 좋은 곳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희소성도 크고요. 그래서 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S등급으로 아마 시장의 이슈, 그 다음에 시장의 중심으로 서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뭐 공급 예정인 이제 공공택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공택지 연도별 공급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2020년도가 9만 가구, 2021년도가 이제 14만 2천 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2022년에 14만 가구, 또 23년 이후에는 진짜 한 47만 가구, 거의 한 50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빠르면은 내년 말 2021년도 말에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택지 중 하나입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왕숙 1, 2, 또 하남 교산, 또 인천 계양, 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대규모 택지를 비롯해서 또 과천이라든지 또 안산이라든지 이렇게 또 작은 규모의 택지도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7만 3천 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해서 수도권 주택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좀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뭐 아무래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다는 뭐 분양을 많이 또 선호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더군다나 토지 보상, 또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뭐 시장에 대한 반발도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3기 신도시와 뭐 공공택지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 같다라는 논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향후 나올 이제 정책과 뭐 금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금리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권별로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노태우 정권부터 쭉 시작을 했을 때 참 재밌는 게 규제가 강화될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측면을 많이 좀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제 좀 뭐 늘 좀 반복돼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5번째 대책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집값을 잡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고, 얼마 전에 이제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고 변창흠 장관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향후에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아마 기존에 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은 좀 일관성 있게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금리입니다. 뭐 사상 최저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시중에 유동자금은 많아지게 되고, 결국 그 유동자금이 갈 곳이 뭐 주택시장으로 많이 쏠리면서 주택 가격을 상승을 부추겼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 지속적인 규제를 하더라도 이 넘치는 유동자금 때문에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이제 차츰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측면에 놓고 봤을 때 금리 상승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은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폭도 조금은 안정세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 그러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해본다면은 한마디로 이제는 옥석 가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서울 수도권, 또 광역시, 세종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또 쏠림 현상이 씹어내는 지역과 또 사람들의 또 선호하지 않는 또 비선호 지역이 많이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해보다 좀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